네,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정부 장관 16일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초반부터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죠. 국회 상황 또 초반에 짚어보고요. 감옥에서 첫 주말을 보낸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도 넘어가 봅니다. 자, 매주 한 판승부의 첫날을 빛내주시는 분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는데 무사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기싸움이 셌습니다. 먼저 화면 영상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양당 간사 나가서 하세요. 안 되겠다. 예. 아니, 예. 의견을 이렇게 한 번도 안 듣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유의해주세요. 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나와 있으면 선서를 해야지 지금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 예. 자, 그러면 원활한 청문회를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나가셔서 해가지고 오세요.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굉장히 여야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초반 들으셨던 장면은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의원의 설전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자, 일단 김한규 의원도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좌관 갑질 의혹도 있죠. 강선우 후보자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이런 청문회 예. 다들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도대체 누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소위 오디오가 물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뒤에 보좌진들, 취재진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 다음 국회에서는 제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 구성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정당에서 정밀하게 뭔가 이 정수할 수 있는 기능,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를 해서 네. 출마자들을 잘 골라서 국회로 진출시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장면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또 오늘 나왔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장관으로서 이제 능력을 검증한 자리가 아니라 뭔가 여야 간의 기싸움이 그냥 재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비방하는 그런 피켓을 노트북이나 어떤 자기 자리에 이렇게 예.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예. 조금 제가 아침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인선 위원장님이 이 운영이 그러니까 상임위 그렇지 않았어요? 운영 자체가 예. 이렇게 갑자기 막 첨예하게 부딪히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많이 오니까 예. 조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사청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뭐 그런 피켓 같은 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실체적 자질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을 텐데 뭐 저런 기싸움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민주당도 근데 지난 정부 때 피켓 들고 나온 분 많았잖아요. 그때 다 합의됐던 거였어요? 뭐 이제 합의가 된 것도 있고 뭐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게 뭐 잠깐 하다가 바로 빼던지 했지 저렇게 막 정회를 하고 네. 뭐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정도로는 뭐 극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저희하고 합의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노트북 앞에 피켓을 붙인 적이 언제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피켓의 내용이 단순하게 강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입법 공무원 신분에 있는 우리 국회 보좌진들의 그 피맥힌 항변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구가 예, 예. 이거예요.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사실은요. 이 정도 피켓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붙이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같이 붙였어야 저는 온당한 일이라고 유튜브로 생각합니다.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쓰긴 했어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 자, 지금 이제 청문회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등장이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죠? 사진도 딱 띄워주시고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저 쓰레기는 그냥 본인이 준비한 쓰레기인 거죠? 음식물 쓰레기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가위에서 있었던 청문회 장면을 보셨을 텐데. 네, 강선우 후보자가 상당히 좀 저자세로 계속 거듭 이제 사과드리고 예. 의혹이 본인을 향해서 제기된 내용 중에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부분도 뭐 이제 차에 있던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그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 해명이 뭐 거짓이다 이런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오늘 그 태도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국민 여론의 어떤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이 살짝 웃으셨는데. 임명하십시오. 이재명 제가 하는 건 정부한테 아니라서요. 복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선우 후보자 뭐 한 명 임명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정부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저희 당의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다시 선거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예.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셨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슈가 된 분이 없었어요. 이제 갑질과 아첨의 상징이 된 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분을 정리를 하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됐다느니 뭐 보좌진이 잘못 얘기한 거라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저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셨을 분들께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보자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국회 보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입장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46번 보좌진 교체했다. 이 숫자도 사실 한 20여 번이다. 또 반론도 있긴 한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강선우 의원하고 되게 절친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그 보좌진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좌진들하고 했을 때 뭐 대화를 해보면 좀 이 의원님은 보좌진들에게 좀 많이 의지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좀 허물없게 지내는 모양이구나. 뭐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그 보좌진이 아니라 뭐 다른 분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실 저도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봤지만 그동안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처럼 정강이를 구두로 걷어차거나 아니면 이제 보좌진들한테 어떤 특정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급여를 다시 리턴 받아갖고 뭔가 쓰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갑질 유형이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사생활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좌진과 공유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사회가 굉장히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프레임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한 부처를 다뤄야 할 장관 후보자로서 밑에 직원들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직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좀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명 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시고 봐야죠. 봐야 끝까지 보자. 보고 결정해야죠. 보고 결정하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님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봐야죠. 이거요. 민주당의 가치연대 체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민주당은 그래도 보좌진들을 의원들이 동료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도 이해찬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을 의원들 뭐 당직자 한 명도 편들어주지 않아요. 이분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뭘 믿고 2,000명에 달하는 민주당 보좌진들이 일을 할까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왜 압박하고 2차 가해 가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잘못 프레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사이가 나빠졌을 거예요, 강선우 의원과. 그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해명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말씀이니까. 아니 그 실체적 저랑 진실을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윤희석 대변인님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뭘 몰라요? 보셨어요? 저하고 왜 그러세요? 아니 보셨냐? 저한테 물어보니까 답변 드리죠. 아니, 제가 물어본 건 보지 그게 아니라 않고 얘기하시는 것도 잘못된 알아듣시네. 거죠. 제가 그 뜻으로 말귀 얘기한 잘 게 알아듣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변인 얘기는 어떤 이러한 불미스러운 큰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속 강행할 경우에 그 여파가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가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한마디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선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말 거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민주당 보좌진들에게 배은망덕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다 밤새 가면서 일해서 대선 치러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좌진한테 갑질을 반복해서 해온 강선 후보자를 장관으로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 예. 1494명의 나머지 민주당 보좌진, 166명의 국회의원당 인턴까지 포함해서 1인당 9명. 그 1494명의 민주당 보좌진들에게 앞으로 이재명 시대에는 이런 갑질을 견디고 참고 사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스탠다드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꼴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십시오. 2,000명을 적으로 돌린다 이건 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직자로 출발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당은 민주당이랑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보좌진 출신이 배지를 달기도 하고 의원이 많죠. 되기도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대단히 이제 계급화돼 있고 내부적으로 이게 넘을 수 없는 이렇게 허들 같이 느껴지는 게 있고 유리천장이 있다. 예, 유리천장 있고 대단히 좀 하대를 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상대적으로 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다만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도 이제 여러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보좌진을 폄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을 적으로 돌리고 이건 그냥 정치적 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갑질이라는 거에 대단히 과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된다면 네.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나 더 방어하고 엄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뭐 이제 패널이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워낙 이제 지지율이 강하고 이제 호조세이다 보니 임명을 해도 큰 역풍이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번 판으로 그 우리 칠판을 쓰면서 한번 답을 적어보죠. 청문회에 집중 포화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할 것인가 임명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예, 적어주시고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자 가장 먼저 쓰신 우리 송영원 대변인부터 예, 낙마한다. 봐야죠. 낙마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인사가요. 대통령 본인에게 제기되어 온 논란이나 의혹과 겹쳐 보이면 바로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 강선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했던 갑질 의혹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폭로한 거 있잖아요. 도지사와 도지사 배우자였던 김혜경 여사에게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늘 사적 심부름을 하고 수발을 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상당히 국민들 뇌리에는 겹쳐 보여요. 예. 거기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실에 단식을 하면서 15일째 강선우 당시 의원이 가서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넘어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임명을 강행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강선우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불을 덮어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덮어주는구나. 저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비판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호 대변인. 저는 뭐 임명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지 않을까. 임명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본인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팩트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내용에 여러 가지 뭐 제보나 익명 게시판에 나와 있는 글로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팩트가 있다면 증거와 증언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변인. 임명 된다. 임명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면
지금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보좌진이 그 방의 전직 보좌진이 한 얘기예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보좌진이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해서 팩트를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게 가치연대를 부순다는 말씀이니까 이 정도 했으면 잘 알아들으시라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끝까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옆으로 더 가주세요. 예,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네, 끝까지 이게 보자. 대단히 이슈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남는 건 또 구설입니다. 고운 얼굴에 고운 목소리로 또 거짓말하네. 뭐 이런 취지 좀 적절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또 본인의 장애, 아이가 발달 장애 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울먹이니까 저거 감정 잡는 거 봐라. 조은희 의원이겠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세도 집중력 있게 정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 못하는구나. 그리고 제 눈에 들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타당에 대해서만 공격하니까 울림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청문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특검 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안치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정당국에 신문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렵다고 답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버텼어요. 끝내 버텨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2시에 강제 구인 시도를 할 예정인데 이제 교정당국 얘기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고 안 나가려고 그랬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이슈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 송영원 대표 일단 좀 전직 대통령인데 네. 제발 이런 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와 도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의자 같으면 수사에 무조건 협조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수사에 처음부터 협조적인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전파를 전직 대통령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구치소에서 왜 안 나오려고 버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내일도 강제 구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특검이 가서 현장 지휘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특검이 가서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인이란 건 그 형사소송법에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네. 구속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구금과 구인이에요. 네. 가둬두면서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첫 시도였잖아요. 네.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 정도로 버틸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국격의 바닥을 봤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는 그럼 특검이 가만히 있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원래 구인이라는 건 강제로 끄집어낸다라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장에 만약에 특검 검사나 수사관들이 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 수갑도 채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제할 뿐인 거죠. 그렇게 험한 상황까지 과연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보여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김성웅 경호차장이나 강유구 부속실장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다 증언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진실에 맞닥뜨리기가 두려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좀 특검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또 고령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지금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꽁꽁 묶어서 끌어냈을 뿐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작은 상처라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걱정되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이목도 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좀 빨리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안치라는 단어를 이런 데 쓰는지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렇죠. 생경하네요. 예, 여러 가지로 윤 대통령이 이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께서 뭐 불편함이 있고 또 심정적으로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국민들께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뉴스를 들려드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가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가서도 난 말 안 할 거니까
다 그냥 묵비권 행사한 걸로 처리해라. 나 안 나가. 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그건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돼요? 질문지를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이러한 거를 당신을 수사했다는 거는 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서로 의미가 있고 또 묵비권 날인도 안 할 행사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 준비했으니까 그거를 판사님 보세요. 어차피 안 나와서 진술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는 실무에서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부르던가 만약에 정말 못 부른다. 이러면 그 질문지 준비해 온 건 못 쓰는 거죠. 예. 제가 긴급하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세요. 예. 담당 검사가 구치소 안에 네.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실무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 제공도 어쨌든 구치소 측에서 하고요. 예. 뭐 USB 같은 걸 변호사는 못 가져가고 들어가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파일 작업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특검이 그걸 일환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막 신랑이 줄다리기처럼 돼버려서 아마 이 안으로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좀 열어두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힘들 테니까요, 서로. 송영 변호사 내일 2시에 여전히 이분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일도 강제 구인이 원활하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게 1월 19일에 1차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때 공수처가 1월 20, 21, 22 3일 연속 강제 구인 또는 방문 조사를 시도했었어요. 3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라면은 강제 구인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굉장히 일관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 카드를 쉽게 꺼낼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에어컨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로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민원이 폭발하기도 했고 영치금도 계좌한도 400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본인도 알겠죠? 뭐 아실 수 있죠. 예. 그럼 거기에 힘을 뭐 얻으시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지금 뭐 영치금이 없어서 뭐를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는 차원보다는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 예. 이렇게 언론에 알리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윤 대통령께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400만 원이 찼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400만 원이 찼어요. 네. 그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이제 예. 안에 있고 변호인이 돈 빼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돈 빼서 뭐에다 쓸 수 있어요? 이걸?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송금을 해줄 수 있고 한도가 400만 원인 거고 네. 보면은 안에서 책도 사고요, 담요도요. 제가 한번 이제 담요를 사제 보낼 일이 담요? 있었는데 아. 이게 외부에서 산 담요는 실을 이렇게 빼서 혹시 다른 시도를 할까봐 아하. 이게 안 됩니다. 아. 딱 구치소용 담요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안에서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아주 인근 슈퍼 이런 데서만 팔거든요. 네.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겨울에 좀 추우면 담요 사고 또 운동화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좀 편안한 거 이런 거 사고 하루에 2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2만 원? 어쨌든 이런 식의 영치금 공개 모금은요. 예. 단언컨대 정치 비즈니스입니다. 윤 전 대통령 2023년 말 기준으로요. 공개된 재산이 74억 8천여만 원이에요. 본인의 예금이 6억 원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예금이 49억 8천만 원대.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자택도 있잖아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영치금을 공개 모금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2021년, 22년에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26개월 동안 2억 4천여만 원.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법무장관 그만두고 재산 신고했을 때 53억이 넘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 정치인이나 정치인 가족이 구속됐을 때 불쌍하다고 돈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정신 상태, 지금 환경에서 이런 영치금 받기 운동을 했을까? 저는 김계리 변호사의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뭐 약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못하게 해서 힘들다. 그리고 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뭐 그런 밖에 배우자도 있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영치금 보내주기 운동을 하자. 이거는 저는 좀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짚고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